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레몬리서치의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 소장님 요즘 왜 이렇게 인물이 나셔요? 장은 힘든데 인물이 훤해지셔 요즘 진짜. 아니 제가 머리 자를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 어. 저기 머리 만져주시는 우리 실장님이 실장님께서. 그러니까. 옛날에 실장님 다시 오셔가지고 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네 머리에 길을 풀어주겠다. 그랬군요. 그러셔가지고. 아니 이 소장님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요? 김민수 대표님은 커트하셨네. 근데 이진호 소장님도 저는 삭발을 했고. 삭발하셨어요. 차이 세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커트, 커트. 이발. 이발.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니 진짜 금요일 날 뵙자마자 궁금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화요일 날 방송할 때 김 대표께서 그러셨잖아. 목요일 날 크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하셨었죠? 그랬더니만도 폭등이 오든지 폭락이 오든지 그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 둘 중에 어느 쪽인지를 얘기해야지. 폭등이 오든 폭락. 근데 막상 수요일 날 난리를 치고 오늘은 생각보다는 유럽이나 뭐 미국 그리고 아시아 주변에 비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잔잔했어요. 왜? 그 시차가 왜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 목요일이라고 얘기하신 근거가 뭐였어요? 저도 비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라면에도 스프의 비법이 영업 있는데. 비밀을. 네. 근데 일단은 다 틀렸고요. 네, 다 틀렸는데. 틀렸고. 예. 근데 시장에서 일단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쪽에서 일단 제가 뭐 지금까지 계속 보수적으로 보다가 수요일 날 장 끝나는 거 보고 뷰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제는 반등이다. 이제는 반등이다. 네, 이제는 해도 너무했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했다. 예, 뭐 조금 있다가 이유는 다 여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 우리 PD님께서 방송 전에 지금 지금 올린 이 썸네일이 좀 잘못됐네. 썸네일은 코스피 2,000포인트 붕괴 전망 솔솔. 4분기에도 하락은 계속될 거야. 그거는 이제 김효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2부에 이제 주 포인트고요. 저희는 그냥 에피타이저니까. 겉다리. 메인 메뉴는 2부에 나오실 거고요. 우리는 에피타이저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군요. 야, 이놈의 썸네일이 뭔지. 나 오늘 실컷 저기 네. 낮에 방송 잘하고 썸네일 때문에 나 지금 욕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왜 무슨 일이에요? 썸네일. 뭐 썸네일 갖다가 방송국에서 그렇게 달았더라고. 그냥 잘 버틴이라고 했나? 뭐 저기 제 얘기는 그거 잘 버티는 국내 증시 뭐 네. 이렇게 썸네일이 있었더니만 잘 버틴다는 의미가 오늘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얘기였는데 썸네일이 일단 그렇게 나갔더니만 아마 내용들은 안 보신 것 같아. 내용들은 안 보시고 썸네일만 보고 디립다. 야 지금 한국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무슨 부터 해가지고 얼굴 딱 보니까 벌써 사짜리 하는데 아니 진짜 내 얼굴에서 그래 승희 씨 그리고 두 분 네네. 제가 이렇게 얼굴에 사짜 같은 냄새가 납니까? 제 얼굴에서? 관상이 없죠. 사장님이요? 아니 사짜 그 변호사, 마봐라 의사 이거 아닌가요? 그 사짜 네. 사기꾼 말씀. 그러니까 하시는 아유, 거죠? 어떻게 아니, 저는 사장님 근처에 될 수도 사장님 없죠. 딱 근데. 진짜 나보고 사짜 냄새 난다 하면 진짜 억울하다. 완전 인정이죠. 오짜 냄새가 납니다. 어짜 냄새 나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 댓글을 다셨던 분들 중에 지금 저희 방송 보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이진우 소장님 캐릭터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상황이지 절대 이것 자체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나 네네네. 깜짝 놀랐네. 상대적으로 사짜는 사짜인데 상대적으로 좀 덜 나쁜 사짜들.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요. 금요일만큼 막 일단 위클리 리포트 한번 보고. 근데 진짜 억울한 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썸네일은 되게 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어허. 근데 들어오신 분이 오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이 아니라 댓글이. 댓글이. 이제 막 시작한 지 2분인가 3분 됐는데. 이제 시작했는데요? 예. 거기서부터 댓글이 두루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이분이요. 그러니까 썸네일 보고 욱하니까 와서 이제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막 잘 지내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참, 예. 그러니까 분노가 많은 장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침착하게 네. 분석하고 또 공부해 가고 차분하게
그러시다. 위클리 리포트. 이게 차분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험악한 시장에서요. 네, 저 제일 밑에 게 코스닥인가? 네 글로벌 위클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걸 아시죠? 보고 있으면서 그냥 네. 짜증이 이만큼 나오면서 아, 그쵸. 올해 썸네일 그래 달았으면 요거 하실 만도 하네. 첫 장 딱 보는 순간에. 저게 오늘 신문 기사화 됐는데요. 9월 달 들어서 전 세계 증시 하락률을 냈어요. 근데 네네네. 꼴찌가 러시아고요. 꼴찌 다음이 코스닥입니다. 그렇죠. 맞아. 예. 그 네. 정도다. 이게 현실 벌어지고 있는 2022년 9월 말의 현주소입니다. 네. 이걸 보고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개탄. 예. 앞에 개는 욕이 아닙니다. 예. 개탄. 그럼요.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거 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나스닥이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뭐 유럽 망한다면서요. 근데 왜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올라와 있죠? 상대적인 지수는 중국도 뭐 지금 보면 부동산 때문에 뭐 중국 망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왜 위에 가 있죠? 네. 그러면 저희는 영국보다도 못 뭐 아, IMF 구제금융 받는다는 영국보다도 못한 지수를 왜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까? 뭐가 못해서 네.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위기론이 위기를 만들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요. 뭔가 터질 것 같아. 이 뭐 전조가 막 보이고 있어. 이게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S&P 500 주봉하고 코스피 일봉을 일단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S&P 500 주봉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큰 사건 뭐가 없으면은 200주선은 크게 이탈 안 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전제 조건이고요. 지난번에도 뭐 무역 전쟁 나오고 그때 나왔을 때가 잠깐 찍었다가 바로 돌아갔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코로나19 때 험악하게 나왔어도 물론 무슨 사건이 있네요, 이런 게. 근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크게 한 번씩 밑으로 갔다가 이제 얼마큼 빨리 돌아오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돈 풀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확 돌아섰던 모습이고 이번에는 한 번은 지지했습니다. S&P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한 번 지지하고 돌렸는데 추세 저항 딱 맞고 다시 꺾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봉이니까 오늘이 주봉을 마감하는 날이죠. 마감하는 날이죠. 3,000 넉넉하게는 700, 정확하게는 3,685. 네, 요 자리가 지지를 그럼 한 지금 25포인트 정도인가요? 이 그렇죠. 정도 좀 더 올라와야 되는 자리에서 해줄 수 있을까요? 나스닥도 오늘 뭐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스닥도 딱 여기서 네. 좀 멈추고 조금 더 가도 되는 레벨이에요. 여기서 바로 무너지기에는 섭섭해. 아직까지는 여기서 단기로 전저점 근방에서 살짝은 물고 내려갔다 손 치더라.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뭐 이중 바닥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이렇게 삼각형이라도 뭐 사각형이라도 여기서 바로 밀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 뷰는 일치했네요. 그래서 바로 밀리기보다는 뭐 바닥을 밟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녹음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런 목소리 들어야죠. 힘들 때마다 네. 취소입니다. 이러면 또 근데 시장 내에 또 이렇게 하방 보는 사람들은 또 댓글 험하게 올라와요. 아. 이제 와서 무슨 3,000포인트 때 뭐 하고 있다가 이놈들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들 외우신 것처럼 줄줄줄 얼마나 많이 들으셨으면. 이제 네. 새롭지도 않아요. 좀 아, 새로운 그런 참신한 거예요? 욕으로 댓글을 하나 아, 예, 아름다운 보내주셨으면. 글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저의 아닙니다. 뭐 소망은. 이런 장에서 당연히 그냥 뭐 이해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친다고 하게 되면은 저 대신 차로장님만 아유 그래도 저의 소망은 저희끼리 위로했으면 좋겠네. 저도 아래로도 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뭐 뭐든지 지금 위로 아래로. 네 위로 아래로 다 위로를 받고 싶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가장 큰 위로는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먹는 걸로 마무리하고 다시 리포트로 돌아갑니다. 식사는 하셨죠? 안 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반등 먼저 나왔다가 또 이제 나중에 추세 맞고 나왔을 때 아직까지 열려 있는 게 있습니다. 밑으로 하방으로는요. 그래서 월봉도 보니까 요 자리 때, 뭐 주봉도 보니까 요 자리 때 그래서 한 3,400 정도는 아직 열려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무슨 사건 사고 없이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참 6월달에 이게 악몽이었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그 하락각도 지금 하락각도 거의 유사합니다. 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각도가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보통 보면 이제 시장에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일변도로 오늘 하루 중에 처리해야 될 뭐 반대매 금액 이런 것 따라서 그냥 쭉쭉쭉 밀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런데 뭐 그런 거 안 따라하셔도 되고요. 네. 너무 비장하시지 않습니까? 추임새. 네, 네, 네. 춤은 아니시죠? 아니 너무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갖고 한마디 했어요. 네, 그래 계속 보이시더라고요. 하셔. 예. 계속 하셔. 예. 이때도 이제 이런 각도로 쭉 빠지게 되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게 이격도의 바닥이 한번 찍겠구나. 이격도의 바닥. 이격도. 네. 이게 가장 저는 핵심이고요. 예. 그러니까 빠질 때까지 지켜봤다가 어차피 그 전에 저 55일선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이런 자리 보게 되면 안 좋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때부터 이제 현금 쫙 사놨다가 네. 이격도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정한 자리에서는 그 윗대에서, 그러니까 이격도 위에서 꽂히는 거랑 거기서 꽂혀서 나오는 이런 자리는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어차피 지금 기조가 그겁니다. 금리 인하기, 유동성 공급하는 기 이럴 네. 때는 다 이런 중요한 55% 다음에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점 매수고. 지금은 반대로 금리 인상기.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그 정도쯤 닿으면 기계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현금 비중 확보해야 되고. 네네. 근데 이번에도 거의 일단은 비슷한 기조로 가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역배열로 가고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이제 고점 저점 나누면서 갈 때 가장 핵심은 이제 아무리 좀 과격하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숨 쉴 틈을 줍니다. 한 번씩. 네. 거기에 이제 나오는 효과가 지금쯤 거의 된 것 같아서. 네. 그럼 지금도 같이 보시게 되면요. 이때 그렇게 과격하게 나왔다가 이때는 너무 좀 심하다 보니까 한번 살짝 되돌림 나오고 여기 자리에서 딱 걸려서 다시 밀리죠. 그래서 바닥은 뭐 이제 더 밀렸다가 뭐 어쩐 얘기는 많겠지만 이제 약간 삼각형 수렴하면서 나올 때 그 이격도 보게 되면 전에 나왔던 이격도 항상 그렇죠. 왜냐면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격은 앞에 걸 잘 안 깹니다.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면 벌써 이때는 두 번이나 90대를 터치하는 자리가 나오죠. 이번에는 수요일 날 기준으로 이때가 딱 90.03이었나? 여기 찍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자리는 좀 시장에 예의가 있지. 그걸 그렇죠, 또 그렇죠. 네, 거기다 다 털어먹으려고 이러지 않습니다. 공포심은 아주 극대해요. 네. 여기서 털리는 잘못하게 되면 정리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런 자리 보고 보면은 그때 딱 만약에 그런 시장 뭐 60포인트 빠진 날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뉴스 검색하시죠. 그렇죠. 뉴스 검색하게 되면은 난리가 나 있어요. 다 뭐 무슨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망한대요. 네, 큰일 무슨, 나요. 큰일 네, 나. 뭐 무슨 네네. 뭐 엄청 뭐 영국이 당장 내일 무슨 IMF 구제금융 받을 것 같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다음날 그냥 정리해 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 예, 뭐 이렇게 예. 되는데 예. 근데 지금 거의 지금 상황으로는 이것도 바닥입니다. 네. 네, 이런 자리에서는 뭐 지금 이거 언제 진짜 팔고 다 그냥 주식 안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참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일단 지금 확보가 되는 자리가 한 2200 한 초반이나 이 정도쯤 이 정도쯤은 일단 가파르게 하락했던 추세선의 첫 자리가 이제 들어온 자리다 보니까 네. 1차 일단 걸릴 수 있고요. 이제 뭐 타겟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하락했던 추세선 안쪽까지 이제 거의 만날 것 같은데 그거 보게 되면은 2300선 정도 됩니다. 네, 여기가 일단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2300 위로 강하게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새로운 지난번에도 보니까 2600까지 못 가요. 2550에서 꺾이는 거 보니까 지금 그런 동향을 봤을 때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보게 되면 2300 근접이 또 목에 차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반등권 목표 삼고 대가는 게 맞겠다라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 그래요. 지금 저 화면에 다시 한번 김 대표님 자료 보면은 우리 코스피 일봉이 우선 S&P 500도 저런 선을 갖다가 저런 선을 깨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스토리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에 시장을 흔드는 게 영국 소식이지만, 예? 영국 네. 소식이지만 영국에서 지금 일단 영란은행이 말도 안 되는 개입을 했고 영란은행 이전에 벌써 리스트러스 새 정부가 처음 내놓은 대책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시장에서 저렇게 문매를 맞고 있지만 일단은 개입한다고 했고 10월 14일까지는 한번 막아보겠다고 했으니까 네. 버텨보는 거고
10월 14일까지 가면서 미국 고용지표 보고 뭐 CPI도 보고 고래고래 가면서 버틴다고 봐야 되고 우리도 코스피 일봉 저런 식의 각도 저거는 거의 이제 폭포 끝무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폭포 같은 데 가보면 저렇게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출렁출렁 하다가 마지막에 샥 하는 거. 저 정도 폭포에 볼린저 밴드 씌워보면은 이제 보통 저렇게 투더문 각도나 폭포 각도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저는 볼린저 밴드 씌워보는데 사흘 전부터 밴드 하단 이탈했다고. 그런 거는 암만 망가가 돼도 일단은 우리 김 대표 같은 틱 트레이더들은 저런 거 못 참지. 뭘 또 씩씩거리셔. 아니 과연 난 누굴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네. 예. 왜 이렇게 별명이 많죠? 뭐 틱돌이를 했다가 그래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요즘 이제 다시 우리 우영님이 여기 저 실시간 채팅창에서 김우정님이요? 최우영님. 아, 최우영님. 우영님이 그거 하셨지 뭐 오늘 여기저기서 뭐 다른 카페에서도 던지지 말라고 아.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그게 던지고 싶지 않아도 그게 이제 신용을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면은 오늘 같은 날 결국 털리게 돼 있는 게 또 시장의 속성이고. 이번 주 초에 19조였고요. 네. 화요일날 저희 방송할 때 18조 9천억이었고요. 오늘은요? 17조 5천억입니다. 아 많이 줄었네. 17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4, 5천억이니까 네. 이게 지금 거의 1조 5천억이 그러니까 털린 거죠. 지난 6월 달에 저점을 깼습니다. 또 욕 먹으려고 또 털린다 그러신다. 깼습니다. 청산됐다 이런 정도로 얘기합시다. 네. 그 정도. 제가 참 댓글까지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방송인으로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찾기도 찾는 뿐만 아니라 꼭 이렇게 한 번은 머리를 때리는 댓글들이 있거든. 저는 우리 화요일날 방송에 댓글 달아주신 세클튼님의 그 글을 아주 장문이지만 굉장히 저는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전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댓글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이나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 어떤 한번 이런 시각도 하는 부분이 만나면 참 반가워요. 오늘 평소 뭐 바빠서 안 보시겠지만 우리 지난 방송에 한번 그 세클턴님 그 댓글을 한번 보세요. 그거만 캡처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욕일 테니까. 그거만 딱 해서 보내주시면. 아니 어쨌거나 네. 우리 저 뭐야 김민수 차영주 이 톰과 제리도 요새 댓글에서 욕 먹는 거 보면은 장이 힘들긴 힘든가 봐. 그러니까 좀 많이 그런 거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식 얘기, 경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예능인데. 그렇지. 예. 예능인이에요. 우린 예능인데 약간 먹방을 지향하는. 네. 먹방은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가고요. 예. 지금 다음으로 뭐 앞서 소장님이 다 하셨네요. 이 그림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시려던 네. 참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저 파란색 봐. 와. 신용 저 잔고 줄어든가. 이때 거의 피눈물 나죠. 이럴 때 이 똑같은 게 지금 그때하고 비슷한. 똑같이 근데 이 속도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멈추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마 뭐 이 각도 하게 되면 이게 브레이크가 지수가 걸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일단 그래서 더 저렇게 악랄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그나마 조금 다행은 네? 예탁금이 늘어요. 그러네. 네. 이제 지금 52조 때까지 살짝 돌아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약간 스마트머니 이런 것들 좀 돌아오는 것 같고 오늘 SK하이닉스부터 증권사들도 가슴 설레겠다. 신용잔고 또 저 뭐 거의 지난번 저점까지 갔으면 또 약간 반등 나오면 또 신용으로 또 들이댈 거 아닌가. 요새 증권사 그만한 장사가 어디 있어.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네. 예. 신용이자도 바로바로 올려놓은 네, 예. 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공매도 과열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이. 공매도가 비중이 커지는 종목들이 커지고 많다. 많아지고 있는. 그게 신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용이 많은 종목에 공매도 과열이 붙어요. 정말 김희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이게 생립니다. 그렇죠. 예. 그 신용이 지금 이번에 큰 무서움을 주고 있어요. 저희가 1월 달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죠. 이게 그때는 그래도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 뭐야 다들 이러다가 그냥 한번 당했고 그러다 좀 지나다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제대로 맞은 거죠. 이때가 이 주변에도 이때 좀 다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제 두려워서 못 해요. 사람이 두 번 정도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네.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저점 매수 이런 거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좀 정신 좀 차릴까 싶었는데 지금 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빠지는 거는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 포기 이런 상태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항상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차리는 자가 멘탈을 챙기는 자가 그래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나라고 하는 우리 거성 이진우 선생님의 목소리 좀 거성하면 영화에 나오는 그 폭력 조직 거성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거두라 하상. 네. 거두절미하고 네. 아니면 얼큰이라고 하상. 그런 단어도 아세요? 어? 그런 단어도 아세요? 얼큰 정도는 알아 나도. 오. 네. 승희 씨 2배잖아 지금 화면에 봐. 제가 좀 뒤로 갔어요. 티났나요? 오케이. 자, 지금 앞으로 갈게요. 차트충 이진우 선생 이렇게 차트충도 좋다. 매번 전문가로 가시죠. 사태 그 전문. 충자 한자를 한번 써보라고 그러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자. 그 충성할 때 충자 아닌가요? 벌레 충자 굉장히 어렵죠. 네. 차트의 충성. 근데 확실히 저 경제방송 시작하고 지금까지 매번 전문가분들 뵈면 그 신용의 무서움 그리고 감당할 그러니까. 수 있는 선 안에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항상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SNS 패치를 한번 끄는 분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SNS 페이스북 친구. 네, 친구를. 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단기 반등 줄 때 네. 집을 팔던 신용을 이빠이 하던 주식을 사라. 이빠이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나 그거 말고 예.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살아요. 내가 이제 뭐라고 댓글했더니 이제 뭐 욕설 막 해가지고 나는 저 바닥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여튼 뭐 고민 안 하고 뭐 말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남한테 신용으로 마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게 진정한 어떤 뭐 점쟁이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건 조심해야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래도. 아니요, 그럼 그분하고는 내가 관계를 영위할 이유가 없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1년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 있는 것 안에서 꾸려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위험하게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좀 원래 주식판은 작은 돈 가지고 와서 큰 거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고 또 특히 이제 더 무서운 게 파생판인데요. 파생판에서도 그래 항상 내가 뭐 몇천만 원 없다고 내가 죽어?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서너 번 당하면은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신 차리기 원래 힘들 것 있잖아요. 같아요. 그리고 옵션 가가지고 내 가게에서 외 가게 가고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결국에는 이제 잔고 이제 요거 남았다 그래서 거기 이거 내일 뭐 미국 시장 뭐 급락하게 되면 나 이걸로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항상 만기일 날 3시 반쯤 가면은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쪽 나오죠. 또 남자들 허세 부린다고 야 돈 죽지 사람 죽냐 이러는데 돈이 죽고 나면 사람도 죽더라고. 잘못하면 죽을 지경. 피부가 죽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얼굴부터 확. 치가. 네, 예. 돈을 가탄터님이 잃어버리시- 네. 차 팔아서 들어가라고 하던데 이렇게 차 팔아서? 채팅창에 쓰셨는데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차 네. 팔아서 네네. 무슨 차인데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가탄터님의 차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 무슨 롤스로이스 이런 거면은 다 다른 거죠. 네네. 네. 저 차. 생계에 필요한 차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뭐 그렇죠. 지금 당장 생활에 필요한 차, 뭐 배달용 미륜 차면은 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역삼동 토박이는 우롱차라 그러시네. 제가 그 얘기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차가 살짝 타이밍 놓쳤지. 네. 만약에 오늘 우롱차가 가장 많이 나오는 드라마가 그 고독한 미식가에 하면 항상 우롱차 주세요 그러거든요. 진도 나갑시다. 저 뭐야 웬일로 들어갈게요. 개인이 순매도가 다 있나? 그동안에 맨날 주간 금요일날 보면 맨날 개인 사고 기관 팔고 외국인 팔더니 웬일이야? 아이 그래도 오랜만에 대사 한번 치셨는데. 그러니까. 네. 먹방 얘기 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외로운 미식가까지 나오니 고독한 미식가. 고독한 쏘리. 고독한 미식가. 그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아. 아 오늘 한 20포인트만 올랐어서 이런 분위기로 쭉 끌고 갔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좋았을까. 모처럼 예. 한번 찍고 까보는 건데 그래도 뭐 선방했어. 뭐 내일 오르겠죠 뭐. 그래. 미국 시장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일단 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서 진짜 또 여기까지 욱한 게 네. 욕을 하고 싶었지만 네. 집어차도 나왔다. 아까 무슨 차냐? 곰순이님이 집어차도 있대. 자자자 진도 나갑시다. 아이씨 채팅창 안 볼래. 너무 주옥 같은. 아니 저희보다 너무 재밌게 멘트를 그러니까 치니까 멘트를 막 네. 저 댓글
참신한 거 달아주시는 분들하고 뭐 모임하고 싶어요. 나중에 진짜 정보 진짜 같은 거 할까요? 직접 뵙고 싶어. 네. 어떤 분들이신지. 예, 또 뭐 감사합니다. 예, 나날이 성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일단 개인들 파는 거는 뭐 이래서 바닥이다 저는 이런 생각 들진 않고요. 너무 마음 아픕니다. 이 자리에서 팔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렇겠죠. 뭐, 네. 그렇죠. 거기다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시장 급하게 나올 때 어차피 거의 다 손절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항상 이럴 때는 코스닥이 더 많아요. 거의 뭐 6천억 이상. 그러네요. 네, 이거를 예, 예. 또 거기다 야금야금 받아먹는 요걸 또 애들이 또 받아 먹네. 외국인 기관. 네. 그러니까 보면서 참 만감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시장에 응? 연기금 보세요. 예.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이런 시장이 이 와중에 2,800억이나 팔아? 한 주간에 아니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다른 시장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데 이런 쪽에서 연기금이 팔아요 같이? 뭐하는 어느 나라 연기금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전략을 짜서 뭐 아니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럼 똑같이 한국에 팔아다가 저 밑에 팔아다가 해외 가서 대체 투자한다고요? 거기 가서 무슨 투자를 하는지 몰라도 거기 가서 그러면 만약에 그럼 저기서 환율이 꺾인다. 환율 만약에 뭐 무슨 그렇다고 크게 꺾이지 않겠지만은 이 시점에 들어가서 그걸 똑같이 대응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맞는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한국에 이렇게 싸게 피 흘리고 있는 주식들을 통화 사업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하고? 한국은행하고 연결. 그게 뭔 놈이에요. 예. 근데 뭐 어쨌거나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저 뭡니까 해외 투자 나가면서 환해지 비중을 갖다 점차 줄이거나 아예 안 한 거는 그나마 신의 한 수였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나마 다행이죠. 이걸 다 보고 하신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겠으나 그때도 말들이 많은 게 있긴 그때도 했었는데. 말은 많았는데 결과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쪽에 통화 가치가 오른다고 보고 가는 게 맞지. 예. Anyway,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왜 그렇게 전기전자를 갖다 그동안에 늘 사던 외국인들이 지금 저 표에서는 전기전자만 팔고 있어? 왜 그래요? 이게 네. 초반에 2차 전지 쪽 팔다 보니까 2차 전지. 네. 이게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오늘자로는 슥 하고 이제 그 아시는 예, 삼성전자. 예. 그렇게 한 2년째 욕먹고 있는 삼성전자. 왜? 부터 SK하이닉스까지 이제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하네요. 들기 시작하네. 네. 그러니까요. 애플쇼크도 크고 그랬는데 그 네. 두 종목들은 또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뭐 주간이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를 쭉 끌어간다기보다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일단 살짝은 나왔다. 그거를 이제 끄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이따가 뭐 잠시 말씀하시게 후에 또 되면 다시 짚고 네, 안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때 다시 여쭤볼게요. 네, 하실 때까지. 네, 아, 네. 오케이. 시키면 합니다.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일단 기관 쪽에서 요즘 동향 보게 되면 기관이 그래도 그나마 힘을 내요. 그렇게 욕먹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힘을 내긴 하는데 선물은 팔았겠지 또 뭐. 네. 아닌가? 상대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외국인과의 상대방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의약품 쪽 들어오고요. 네, 의약품은 그래도 지금 외국인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보니까 그나마 이 아사리판에 네. 선방하는 거는 그래도 그쪽이더라고요. 뭐 며칠 전에 뭐 바이오젠도 있었지만은 네. 뭐 그 사이에 이제 성과 나온다 그러면서 약간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뭐 유틸리티 경기 방어적 종목들이 유틸리티부터 뭐 이런 쪽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약 쪽이 IRA 법안과 함께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쪽을 또 제약 쪽으로 많이 찾더라고요. 좀 보니까. 그래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한번 볼까 하고 보다가 항상 좌절하는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거를 축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이오시밀러의 그 가장 강한 섹터가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바이오 시밀러라 하시면 그거 남의 약 뺏겨서 만드는 거 시밀러 아닌가? 그렇죠. 과거엔 제네릭이었다가 네. 아스피린 같은 제네릭이었다가 네. 이제 시밀러로 가는 건데 네. 이 바이오 시밀러의 지금 강한 것은 유럽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때 FDA 승인보다 유럽 승인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관절염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를 유럽 승인을 먼저 받아서 이쪽엔 그 시밀러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약들이 좀 비중이 작습니다. 근데 이 축을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법 승인하면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더 큰 시장이 열릴 수가 있고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들이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이제 태동이 되는 겁니다. 미국 바이오들이 예, 그 미국 이제 상대적으로 억눌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전기차, 뭐 태양광 유럽 쪽 먼저 시작했다가 미국으로 온 거잖아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축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꼭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소리 나오네. 저 그대 사고 싶어요. 진짜 오태식이 대사가 막 10년쯤 지나면, 뱅뱅 도네. 네. 미국 보고 네. 그렇게 꼭 다 가져갔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씨 XX 뭐 이런 대사가 나올 만도 하네. 10년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10년 뒤에. 너무한 사람들 정도로. 네. 10년 뒤에 아니 나올 이제 오태식이가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다. 그랬다. 울면서 나오표. 했던 그 장면이. 예. 그러면서 네. 나오잖아요. 민수 형 나가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수 형 나가면서 고맙다. 참 고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끈을 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운수장비 쪽이 있습니다. 그러네. 여전히 뭐 최근엔 좀 약간 동력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은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외로 뭐 크지는 않지만은 뭐 살짝 하는 것들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눈에 띄는데 뭐 이제 또 두드러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지금 나오는 동향들이 그렇게 뭐 확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관인데요. 기관 보게 되면 일단 이걸 어떤 전략으로 보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삽니다. 네. 1, 2, 3. 쭉 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안에 있고 네이버까지. 네. 시총 상위주들 쫙 삽니다. 근데 거기다가 선물 인보스를 또 삽니다. 어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코스닥도 인보스까지. 네. 뭐 삼성전자, 네이버, LG, 엔솔 사는 기관 따로 네. 선물 인버스 사는 인버스 2네. 2X입니다. 예. 2X네. 곧버스입니다. 곧버스로 네. 여기 또 사는 기관은 또 따로 뭐 기관이 어디 뭐 한 명이야. 그러니까 다른 그렇겠지? 기관일 수도. 주식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과 함께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사는 거고. 요거 한번 해서 이제 일단 빠져나왔다가 그다음 저거 회사가 해묻는 신용 잔고 보니까 이렇게 많아 하면서 또 꽃버스 사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증권사 자료 보고 운용사는 이렇게 뭐 어쨌거나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좀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아까 근데 어쨌거나 네. 우리 제리께서는 그렇고 제리가 이렇게 치려오는 그 중에 네. 겹치는 게 잘 없네 요새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겹쳤는데. 그나마 시장이 좀 횡보하든가 아니면 약간 좀 미치기라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래도 지금 예탁금이 50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때 뭐 일정이나 아니면 뭐 또 어디서 갖다 붙여가지고 테마 쪽은 또 확 일어나요. 아니 지금 한 지난달 뭐 6월달 같은 경우도 그때 우리 당한 게 얼마인데 이거 복구해야 돼. 그래. 그럼 이제 다 거기 이렇게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네. 다 이제 그쪽으로 매매하면서 막 거기 갔다가 그럴 때 테마주가 되게 강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확 죽을 때는 뭐 테마주, 중소형주 잘 안 가요. 다 그냥 이렇게 쫄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 바닥 짚고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 또 막 일어납니다. 그게 그런 특징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장. 근데 다 숨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없는 게 아니라 관망, 그러니까 안 사고 싶은 거예요. 지켜보고 있네. 네. 예. 그 시장에 보면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 절대 금액 자체는 굉장히 작거든요. 예. 결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종목이 어떻게 대형주 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 컨센서스가 좀 모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증권가에 있다 보면 야, 어떤 업종이 뭐 그렇대더라, 뭐 어떤 종목이 그렇대더라 간혹 이제 스쳐 지나가시 들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들도 각자 플레이를 하는 거죠. 결코 이들이 거기까지만 뭐 내피셜은 말고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가 총대 메고 이 업종이 좋다 이게 뭐 한다라고 지금 나서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상대적으로 적겠죠. 뭐 저야 뭐 틈만 나면 차트부터 뒤지는 사람인데 오늘 또 이렇게 눈길을 끄는 게 데일리하고 위클리로 보면은 거래량이 이제 조금 늘어요.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늘었더라고. 그러니 이 정리되는 와중에 이 받아내는 세력도 강하다는 얘기죠. 그 주축이 오늘이 반도체였다는 게. 반도체. 예. 그게 좀
좀 눈길이 가고 있다. 아침부터 SK하이닉스 플러스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급히면 깜짝 놀랐어요. SK하이닉스가. 깜놀. 지금 이제 미국 반도체 죽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버티느냐라고 했는데 동시 거부터 빨간불을 탁 켜고 밀리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따라오는 모습들. 지수 끌어내는 거는 LG엔솔이 이렇게 여전히 끌어내리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버텨냈다라는 거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삼성도 뭐 내렸다가 소폭 삼성이 올랐고 따라온 거죠, 오히려. SK 하이닉스도 눈에 띄는 모습 보였고. 몇 가지 뭐 굳이 요소를 찾자라면 뭐 펀더멘탈보다는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 횡보했거든요. 주가가 횡보하다 보니까 그나마 반등의 빌미는 차트상 가지긴 했었죠. 네. 다른 거 다 밀릴 때 혼자 횡보했고 최태원 회장께서 결정타를 하나 날리신 게 있습니다. 뭐죠? 어제 주가로 이제 대표회사들 실적을 따지겠다. 어허. 그 얘기 몇 년 전에도 하셨는데. 아 근데 이번에 또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주가 수준이 너무 낮다. 그래서 그 경영 평가할 때 주가 수준 따지겠다. 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SK 본주를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헉. 오늘 빠졌는데. 언제 얘가 뭐 승희 씨 계장 까봐야겠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은근 재벌 중재벌 아니야? 그 예.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아, 저의 자산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만큼 가지고 1억 있는데 7천이네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게 귀 되네요. 기울여서 회장님께서 듣는다. 하신 말씀을. 네. 몇 년도까지 100만 원 간다고 그랬었죠? 그 회장님이. 그렇긴 네, 했는데 어쨌든 네. 자꾸 주가에 좀 신경 쓰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계열사들에게 주가로 체크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본주는 또 본인 갈 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가요, 보통? 계열사들이 견인해주진 않죠, 본주를.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좀 보면 그룹 회장이 이제 신경 쓴다라고 그러면 이제 각 계열사에서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신경 쓴다고 주가가 올라가면 어떤 그룹인데 신경 안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답변이 다른 바로 문제예요. 되네요. 다른 네네네. 문제인데 네. 어찌됐든 그룹 이제 여기에 지금 신경을 쓴다라면 뭐 주주 친화 정책이라서 꼭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뭐 주주 배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우호적인 환경은 조성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스파부님 구독자 100만 되면 승희 씨 계좌 까죠. 잠시만요. 우리 잠시만요. 연합뉴스 경제TV 구독자 100만 딱 되면 승희 씨 계좌 깔까? 금요일 날 오픈하고 시작하시죠. 뒤에 한 가지 쫙. 전제 조건을 걸게요. 연합 인포맥스에서 저랑 종신 계약 맺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거 같아요. 내 재산 알면 다들 다쳐. 내 재산 알면 다들 다쳐. 요만큼 1억 7천이라니까요. 1억 7천이 아니니까 10억 17억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수희광님이 계좌 영원히 못 간대요. 왜요? 인포맥스가 저를 좋게 보셔서 종신 계약 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죠? 원래 위클리 리포트는 40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2분 더 저희 남았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야기하다가 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늘 그 눈에 띄게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다가 또 그 근거가 SK 회장님의 발언이다라는 차 소장님의 발언까지 들어본 거거든요. 핵심이 그게 아니고요. 네. 핵심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로? 마이크론,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왔다고? 아니요. 실적은 엉망입니다. 근데 네. 실적은 엉망인데 실적 가지고 요즘 누가 실적 가지고 주가를 누가 따지- 실적 갖고 주식해요? 네. 실적 갖고 주식은 뭐 K 증시 이해 못해. 그런 네. 오, 야,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주가는 많이 빠졌다. 근데 실적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분기 대비해서 뭐 20% 가까이 예. 매출 줄고 더 충격적인 거는 4분기에 2분기 대비해서 반토막 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적자도 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주목한 거는 첫 번째, 네, 이제 감산이죠. 누가 먼저 감산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 보고 있는 게 누가 먼저 감산해서 가격을 조정시킬 것이냐. 근데 그렇다고 삼성전자, SK가 먼저 하네요. 근데 딱 보면서 네가 먼저 해라. 네가 가라. 감산 이러고 있는 거죠. 네가 먼저 해라 감산. 네. 그러고 있다가 지금 그나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현금으로 괜찮습니다. 쫄리는 쪽이 이제 키옥시아 이런 데죠. 예. 저 밑에 낸드 하는 회사들 이런 거 하다가 먼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쪽들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첫 번째 가격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반응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줄인다고 했습니다. 투자 줄이면은
약간 투자 줄이는 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또 회사의 그 내부적인 상황들이 좀 개선되는 거 아니냐 안쪽에. 아, 변화들. 일단은 그 자본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투자에 안 쓰면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니까.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통해서 막 집행하는 거 말고 네. 우리 보수적으로 하는 게 또 업계에서는 그나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거의 바닥을 지나는 시도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3년 전망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했거든요. 내년에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급 증가율보다 수요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고 그랬습니다. 훨씬 더 아니고 수요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오더컷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얼만큼 추가 줄을까 이러고 있는데 반대 얘기를 했어요. 내년 가게 되면 수요가 더 좋을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고 얘기를 할까? 지금 다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률은 경기의 흐름과 거의 그러니까 장기 GDP 성장률과 거의 똑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죽는 산업은 아닌데 사이클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 다 쳐보게 되면 이게 지금 주가가 이만큼 빠지다 보니까 거기 다 반영이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거는 이제 딱 하나 그거 남았다는 얘기죠. 재고만 빠지는 신호 나온다. 그러면은 반도체 턴하는 신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쭉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은 삼성전자 9만 원대가 네. 그리고 지금 5만 원대 가격이 환율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9.9만 원대 대비해서 외국인 시각은 60%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좀 땡기지 않을까요? 아무리 외국인 한국 시장 관심 없어. 그래도 삼성전자는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좀 땡길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귀가 팔랑거리시는 게 보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채팅창에서 요한님도 삼전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대 매력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네. 인지 조화 안 되는 주식 비싸게 사느니 지금 삼전 하이닉스 나쁘지 않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좀 나름대로 회사 그 운영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 보면 네.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지금 늘고 있고 매입채는 줄어요. 그게 뭐 무엇을 의미하냐면 갚아야 될 돈은 빨리 갚아야 되고 받아야 될 돈은 늦게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별로 좋지가 않죠. 근데 재고 자산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재고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재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고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원재료도 재고고요. 네. 제조 공정 중에 있는 것도 재고예요.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원래 그렇겠네요. 재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공품이라고 해서 제조 공정 중에 있는 것도 재고예요. 네.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분석해 본 걸 보면 제공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아직까지 찍어낸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찍어내지 않고 라인을 제가 이제 이번 분기 나오면 공장 가동률을 확인해 볼 텐데 공장 가동을 조금 천천히 돌리는 거죠. 네. 제조 공정 중에 있는 게 늘어나고 있다라면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회사가 굳이 재고를 만들어 가지고 쌓는 것보다는 제조 공정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물량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또 앨런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격에 매력 있는 거와 주가가 오르는 거는 다른 거. 좋은 그렇죠. 얘기였습니다. 그거죠. 좋은 네, 얘기였습니다. 네, 네. 매력적. 그래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저는 보고 깜짝 놀란 게 2020년, 2019년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보실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수능전 자본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자금 여력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에요. 김희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투자를 지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은 있어요. 결국 시간 싸움에서 버텨내려고 지금 회사 자체도 긴장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다음 사이클까지는 이게 이제 항상 그들도 알잖아요. 이런 사이클에는 어떻게 해야 견뎌내고 다음 사이클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도 일단은 동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머니님이 제리 지난번에 목요일에 변곡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제 목요일 변곡점은 다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꼭 말을 해주세요. 너무 궁금하셨는데 아까 이제 처음 시작 부분에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좀 긍정적인 어떤 반등 어떤 본다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여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승희 씨? 쿠가다님. 쿠가다님? 쿠가다님. 네. 예, 다들 상승장이 곧 오겠지 하지만 그건 아니. 그래요. 저도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연준의 태도가 달라진 게 없고 금리 인상이 이게 달라진 게 없고 영국이 지금 잠시 개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총리는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시장에서는 당신들 내놓은 정책 그거는 말도 안 되라고 해서 패대기를 치고 영국이 무슨 뭐 IMF 구제금융 다시 받는 이런 와중에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좀 뭐 과문해서 아니면 좀 너무 준비 없이 내놓은 정책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러겠어요. 끝까지 버티겠어요. 구국의 혈단이고 고민 많이 했고 이게 최선이고 첫 총리. 그거다가 처음 뺀 칼인데 네. 처음 뺀 칼인데 무라도 빼야지.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영란에는 뭐 개입한다는 10월 14일 이후 우회되는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저희 취지는 뭐 기술적으로 보나 심리적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레벨로 보나 여기서 뭐 당장 빠지게 하겠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나저나 어제 오늘 네. 애플은 우회되는 거예요. 애플 쇼크 하는데 애플이 뭐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차 소장님. 일단 뭐 처음에 트리거는 그거였죠. 그 애플의 아이폰 14가 좀 덜 팔릴 것이다라는 그런 거였고. 처음에 잘 팔릴 거라고 하더니. 그러다 이제 뭐 좀 안 팔릴 거다 그러고 애플이 이제 그 협력사들에게 600만 대를 추가 주문했던 걸 취소했다라고 했던 것들이 또 시장에 충격을 줬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이번에 거의 뭐 5%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죠. 오늘 시장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애플이 애파졌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긴 저는 근거는 제가 그게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근데 제가 그냥 시장을 놓고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애플의 성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봤을 때는 애플은 중간지대에 놔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도 되고 휴대폰을 파니까 가치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나온 뉴스 보면 메타가 이제 감원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더 이상 우리 성장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감원하겠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꺾겠다라고 보고 나름대로 소비주들이란 이런 건 가치주형으로 봤는데 가운데 그래도 애플을 어느 그냥 가만히 있어줘라고 했던 거가 이제 빠졌다라고 보면 저는 그게 조금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애플이 지금 만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 수요 부진으로 아이폰 증산 계획 접었다. 이거랑 투자 의견 내린 리포트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러면 사실 LG노텍이 지난해에는 약간 애플 덕을 봤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애플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오늘 이노텍도 아주 인상적인 양봉이 나왔대. 그 자리는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시가는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 갭다운해서 네, 출발할 그 때 자리. 그때는 그 자리는 눈 감고 네. 그 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자리는 사는 자리긴 한데 네, 단기적으로 근데 이 상황을 일단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니 뭐 애플의 익명의 관계자라고 하는데 확인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출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애플은 그냥 즐기고 있어요. 마음대로 얘기해. 뭐. 요새는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도 익명의 관계자 하면서 막 잘 쓰대 기사를. 저희 똑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단독. 그렇지 단독. 네. 단독 갖고 많이 해묻지. 네. 지난 여름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 그렇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과합니까 저희한테? 안 하지. 뭐 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못 하지. 그런 지금 뭐 카톡에 뭐 5개인가 7개 된다는 뭐 김재리와 함께 뭐 김민수와 함께 거기도 뭐 본인이 들어가고 당신들 너무 한 거 아니야 하니까 네가 웃잘낀데 한다며. 뭐 어떡할게 그걸. 웃잘끼인데 크크. 웃잘낀데 카카. 예. 와 이거 그래 보니까 그냥 아이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화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 법무팀을 동원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애플이 그러니까 지금 확인도 할 수도 없고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줄지 말지 이런 거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해봐야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나온지. 이걸 가지고 판매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게다가 또 지금은 아직 중국에서도 막 간헐적으로 봉쇄했다가 왔다가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 말아 막 이런 심리가 있는 상황 쪽에서 무슨 휴대폰을 삽니까 지금. 판단을 내리기 좀 이른 시점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인까지 그 맥스인가요? 프로 X? 이것까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달은 지켜봐야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애플은 모든 거를 그냥 딱 보고서, 사업 보고서 보면서 거기서 그냥 툭 던지고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 실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차트상으로는 애플도 크리티컬한 데 왔어요. 여기서 네. 더 밀리면 안 돼. 네. 여기서 더 밀린다는 얘기는 차트가 부러진다는 얘기인데 그래 되면은 애플은 다우에도 들어가 있고 S&P 500도 들어가 있고 나스닥에도 들어가 있는데 특히 다우는 깨작살 나요. 다우는 딴 거 없이 30개 단순 평균이거든 그냥. 보통 30개 종목 중에 한 종목만 그냥 아작이 나도
뭐 1000포인트도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나저나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뭐 010-5077로 시작하는 무슨 그 뭐 하나 왔는데 문자로 아, 문자를 받으셨어요? 내일까지 네. 확인 후 답변 주세요. 이래갖고 보니까 뭐 막상 본문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내일까지 확인해. 뭘 확인해야 되나 싶어갖고 봤더니만 네. 지금 이걸 어떡할까요? 퇴근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XX증권에서 10월 이벤트로 VIP 특급밥 입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주 10월 500% 종목 잡기 방 들어오게 해갖고 뭐 HTTPS 뭐 이런 거 돈 돼요? 이거 할만해요? 내 번을 우회하는지 몰라도 이거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고요. 예. 네, 저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이 백신주가 뭔지, 네. 백신 관련주가 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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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기친 사람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 이거 해서 돈이 되느냐? 그리고 했더니 두 건만 걸리면 된답니다. 두 건만. 그러니까 이걸 무책을 보내가지고 저는 오면 지워버리거든요. 아, 그 수많은 것 중에 네, 아, 그것까지 해서 스팸으로 신고하시고 지우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우는데 어찌됐든 그 중에서 누군가 해가지고 돈을 보내면 그걸로 자기는 이제 이거 요새 뭐 국회 때문에 그리고 뭐 금요일 날 통과 제리 때문에 도저히 그 다시 부활하기 힘든 옛날 개콘의 그 황해에서 고객님 그래도 몇 날 며칠 하다가 한 놈만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엊그제 그 우리가 그 ATM기 입금도 이제 50만 원을 줄였잖아요. 줄였어요. 이제 은행은 이제 300만 이상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 입금할 때 50만 원씩밖에 입금이 안 돼요. 입금을. 아, 현금 가지고 네, 가서도요? 가서 이걸 이제 이게 그 보이스피싱인데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도 은행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한테 돈 받아서 뭐 이렇게 보낼 때도 이제 네, 저도 은행 업무 처리할 때 좀 굉장히 불편하긴 불편한데 했어요. 네. 이게 그만큼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진화되고 있고 거기에 여전히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런 문자들을 받으시면 근데 이 사람이 혹할 때 어려울 때 혹시 이게 평상시에 사기는 건 알아요. 근데 혹시 지금 내가 주가가 다 빠져서 어려운데 혹시 얘네들이 그래도 뭔가 얘기해주고 내가 살짝 그것만 듣고 지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심리적으로 유추해 보면. 근데 우리 요 까칠한 지금 말씀 중에 까칠한 요 가턴트님도 나도 돈은 제리 형한테 주지 다른 사람은 일하시는데 진짜 생각해 보라니까 이게 언제까지 돈 안 되는 방송하고 살겨 애들은 막 커가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할 텐데 저도요. 하라고 예? 시작하시라고. 에헤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또 그냥 다른 데서 뭐 저희 인포맥스 사진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이러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3초 안에 웃겨봐. 못하면은 저 아닙니다. 3초. 웃겨봐 했는데 못 웃기면. 네, 저 아닙니다. 차영진입니다라고 문자 왔을 때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요즘 뭐 먹니? 저녁은 먹었니가 아닌가요? 너 요즘 뭐 먹니? 그럼 뭐라고 뭐 먹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셔야 소장님? 그거는 이제 거기서 빵 터지는 답이 나와야죠.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예. 먹거리를 뭐 해서 뭐 그냥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러면 그거는 암호가 아니고 새로운 거죠. 아무튼 그만큼 다들 조심하고 또 경계하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네네. 네. 그래요. 뭐 우리 10월에 주목할 이슈와 투자 전략 우리 작가님도 진짜 가슴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좀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지금 시장이 느끼는 가장 찝찝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찝찝한가? 네, 찝찝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약세고 어렵지 않습니까? 신용 얘기도 제가 많이 해왔고. 근데 저는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찝찝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만약에 빠지면 이게 지금 이제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 가능성이 일단 오늘 확인이 되겠죠. 예. 이제 애플발 새로운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게 찝찝한 첫 번째고요. 미국발 찝찝한 거고. 애플 오늘은 오른다에 저는 한 표. 근데 이제 1,500원. 만약에 1,500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예요? 오른다 떨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빠지면 그렇지. 오늘 내리 중요한 게 아니고.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새로운 하락이 되는 거고 국내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은 이익을 실현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 차트가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위에서부터 빠지는 거거든요. 이익을 실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돈을 빼면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면도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 시장에 있어 단기간에 신용 문제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신용 때문에 파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난 이거 현금화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거가 오히려 시장을 좀 더 끌어내릴 수 있는 요소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찝찝한 겁니다. 죄송한데요. 에너지 쪽은 이제 2차 시작입니다. 에너지 쪽 하니까 좀 애매한데. 네. 우리 지금 김우정님도 약간 불만스러우신 거라 너무 왜요?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네.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웃기려고 노력하는 주식 방송 이러시는데 우정님이 에너지 하니까 애매하잖아. 에너지라는 게 들어가는 종목이 뭐가 있지? 그렇게 태양광? 그러니까 여태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 그런 신재생 에너지는 약간 50대 50. 다른 한번, 에너지. 네, 올라오면은 그냥 정리하는 게 맞겠다. 네네네. 제 기반은 LNG가 수요는 여전히 느린다. 네네.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피팅, 밸브, 강관, 전력기기. 강관, 전력기기. 이게 되게 많이 들여서 제가 에너지 얘기하면 다 이쪽으로 거의 대명에너지 수익왕님, 대디박님 강원에너지 이런 거? GNC 에너지 뭐 이런 거 다 나와야죠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아니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어. 예, 기반이 LNG입니다. LNG. LNG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커도 백업 에너지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논증은 그거예요. 뭐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올라가는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 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좀 여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찝찝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에 주목할 이슈와 투자 전략 이야기하다가 이제 차 소장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 들어왔는데 전 10월은 아니지만 그 테슬라 제가 국내는 삼전 해외는 또 아직 테슬라를 갖고 애정하다 계시는가요? 보니까 테슬라 다 팔아버렸죠. 아. 팔아버렸는데 이렇게 주시에서 항상 보고 있거든요. 이진 소장님 딱 떠주셨는데 AI 데이 네. 오늘 한다던데 네. 이런 거 AI 데이 같은 거 이렇게 캐치업 잘 하고 좀 따라가면 도움되는 내용 많이 나오지 않나요? 로봇 이름이 좀 찝찝하대? 옵티머스야 하필이면. 옵티머스 프라임 막 변하는 그거 아니고요. 그런 로봇 아니고요. 근데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만약에 시장이 지금 편안한 장, 적어도 횡보나 박스권 거리는 장이었으면 오늘 어제부터 올랐을 겁니다. 관련된 쪽. 하루 전부터 막 들썩거리실 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무슨 지금 이 상황의 테마 뭐 이렇게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또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한 번에 팍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호재 나온 거 보고 기다립니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요즘 같은 게. 오늘 보니까 뭐 툴젠 뭐 이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기사가 나왔어요. 그 유전자 가위 관련돼서 뭐 이런 거 나왔네라고 하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근데 한 몇 분 뒤에 움직입니다. 이거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던지 네. 움직이는 거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 테슬라에서 AI 데이에서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 자료가 저희 휴일까지 쫙 나올 겁니다. 네. 확인을 하세요. 하는데 이게 아마 그렇다고 바로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움직이면서 지난 9월 30일에 테슬라가 AI 데이에서 밝혔던 이런 수혜 이게 언제 움직이냐면 시장이 약간 안정됐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흐름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달러 강세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엄청 부담스럽죠. 알파벳 이런 회사들도 뭐 거의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사실 나오면 금방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영원히 나올 생각이었던 게 아니라 잠깐 나와야지 하고 현금을 들고 호 이러고 있는데 도무지 환율이 너무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지켜보고만 있어요. ETF로 아크 인베스트 예, 이제 또 참고하겠습니다. 캐시우드 우리 또 돈나무 누님은 또 이제 마지막 그 많은 행주 짜듯이 뭐 500불씩 또 투자받기로 했다 그러대. 그거나 우리 삼성전자 뭐 0점 몇 주 거래하는 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서 이렇게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돈까지 얼가 물라고 애들 코 묻은 돈까지 500불 뭐 이런 것까지 캐시우드도 삼박하게 참 코로나 시국에 얻어 걸려갖고 내가 이름도 얻고 명성도 얻고 뭐 돈도 벌었지만 내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뭔 놈이 여기서 500불 투자도 받겠다고. 영어로 하세요. 어? 영어로 하셔야 알아듣죠.
자, 마무리해야겠네요. 2부 또 김영희 교수님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훌륭한 2부. 아니, 1부도 훌륭해요. 1부도 훌륭하죠. 다만 이제 정말요? 내가 하나 읽어드려야겠다. 우리 또 네. 애쓰신 우리 김민수 대표 또 마음에 또 상처를 줘야겠다. DJ 박님이 이진우 소장 10마디 중 알맹이 8, 차영주 소장 10마디 중 알맹이 6, 김민수 대표 10마디 중 알맹이 2. 둘이 어딥니까? 예. 둘이 어딥니까? 네. 자, 그래요. 모처럼 또 연휴입니다.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거 연휴 많으면 또 오히려 힘들어하시고 불편하시더라고. 이번엔 좀 푹 쉬시고 그래요? 좀 다독거리시고 다만 아쉬운 게 그동안 참 청명한 날씨였는데 다시 또 저쪽 서쪽에서 자꾸 먼지가 몰려오네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